68세 박성호는 새벽 5시 손잡벌 되는 젊은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배달 플랫폼 회사 교육장. 그의 옆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강사는 28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다. 자, 어르신들. 앱 사용법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30년을 운영한 식당이 문을 닫은 지 석 달. 남은 건 빚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손에서 땀이 흘렀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첫 배달 주문이 떨어졌다. 강남역 근처 치킨집에서 대치동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엑셀을 잡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채널 구독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2026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집니다. 정말이에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62살에 처음으로 실업자가 됐어요. 김현수라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21살이었죠. 그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현수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상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았죠.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2,500만 원. 40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내는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 병원을 오가고 있었어요. 병원비만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갔죠. 거기다 월세 60만 원, 공과금, 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여보,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도 할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62살 남자를 어디서 써주겠어요. 이력서를 10군데 넘게 넣었지만 전부 탈락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연령이. 저희는 젊은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만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광고 하나를 봤어요. 배달 라이더 모집, 나이 무관, 월 400만 원 이상 가능.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60이 넘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벌써 절반이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저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라이더 모집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살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교육 일정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배달 라이더가 됐어요. 교육 첫날 강남구에 있는 플랫폼 회사 사무실에 갔어요. 교육장에는 저 말고도 6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 대여섯 명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자기 처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강사는
27, 8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는 3년 전에 산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했죠. 자, 앱을 먼저 다운받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강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플레이스토어? 그게 뭐죠? 옆 사람을 힐끔 봤는데 그 사람도 헤매고 있었어요. 어르신, 잘 모르시면 손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사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줬죠. 하지만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앱을 깔고 로그인하고 주문을 받고 길 찾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외국어 같았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틀간의 교육이 끝나고 오토바이를 빌렸어요. 한 달 렌탈료가 25만 원이었어요. 보험료까지 합치면 30만 원이 넘었죠. 처음부터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려면 일단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오토바이에 처음 올라탔을 때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자전거도 제대로 안 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50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니 손에 땀이 났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렌탈 업체 직원이 옆에서 알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죠. 엑셀을 살짝 돌렸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아, 깜짝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연습했어요. 주차장을 몇 바퀴 돌고 골목길을 천천히 달렸어요. 2시간쯤 연습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첫 배달을 나간 건 그날 오후였어요. 앱에서 주문 알림이 떴어요. 강남역 근처 치킨집 대치동 아파트. 배달료 5,000원. 5,000원.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야죠. 저는 치킨집으로 갔어요. 사장님이 치킨 2마리를 박스에 담아 건네줬어요. 라이더분, 빨리 가주세요. 손님이 기다리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스를 오토바이 뒤에 고정하고 출발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길이 복잡했어요. 강남 한복판은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죠. 저는 천천히 달렸어요. 다른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갔지만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20분쯤 걸려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치킨 가져왔습니다. 아, 네. 2층이에요. 저는 치킨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토바이 타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손님에게 치킨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게 제 첫 배달이었어요. 5,000원을 벌었죠. 오토바이로 돌아와 헬멧을 벗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무섭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날 하루 종일 뛰어서 14건을 배달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7만 원. 오토바이 기름값 2만 원을 빼면 5만 원이 남았죠. 하루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을 보니 헬멧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괜찮아. 오늘 첫날이라 그래. 무슨 일 하는 거야? 배달이야. 오토바이로.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예순이 넘어서 오토바이를 타? 위험하잖아. 괜찮아. 조심히 할게. 돈 벌어야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죠. 저도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오토바이 위에서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으니 온몸이 뻐근했죠.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장대비였죠. 저는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갔어요.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건 정말 무서웠어요. 길이 미끄러웠고 앞이 잘 안 보였죠. 그런데 주문은 계속 들어왔어요. 서초동 방배동. 배달료 6,000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빗물이 헬멧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앞유리에 빗물이 가득 차서 와이퍼를 계속 돌려야 했죠.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아, 저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까졌어요. 배달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음식을 다시 담았어요. 하지만 이미 엉망이었어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 중에 사고가 나서 음식이 좀 엉망이 됐습니다. 뭐, 그럼 환불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배달료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음식값 25,000원을 제 돈으로 물어줘야 했죠. 무릎은 피가 나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순이 넘은 나이에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비를 내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배달을 향해 달렸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 배달했어요. 한 달 수입은 350만 원 정도 나왔죠. 거기서 오토바이 렌탈료 30만 원, 기름값 50만 원, 보험료 15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250만 원 정도였어요. 여보, 이번 달 병원비 냈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고생이 많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중에 처음으로 다른 라이더를 만났어요. 강남역 앞 치킨집에서였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주문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68살 박성호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라이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뭐,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성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처지였어요.
예순을 넘어서 길거리에 나와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사람들. 형님, 힘내세요.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그래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성호 씨를 종종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배달하다 보면 자주 마주쳤거든요. 우리는 짬을 내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 씨,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제 26살쯤 되는 애를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겠죠. 성호 씨의 말에 저는 씁쓸했어요.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 배달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야 하는 세상.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2달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큰 사고를 목격했어요. 테헤란로에서였죠.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이더 한 명이 택시에 부딪혀 넘어진 거예요. 저는 황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갔어요. 라이더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다리가 아파요. 곧 구급차가 왔어요. 라이더는 들것에 실려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저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배달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사고 현장 봤어. 어머, 큰일 났네. 많이 다쳤어? 다리를 다친 것 같더라고. 구급차로 실려갔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제발 조심해. 당신까지 다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알아. 조심할게. 하지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배달은 시간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늦으면 손님이 취소하고 평점이 낮아지고 그러면 주문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은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하고 위험하게 달렸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전하게 달리려고 했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노란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차선도 자주 바꿨어요. 무서웠지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었죠. 석 달째 되던 날 플랫폼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배달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합니다. 라이더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어요. 10% 인하면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이게 말이 돼? 우리 목숨 걸고 뛰는데 수수료를 깎아? 라이더들이 항의했지만 회사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수입이 줄어들면 병원비를 못 낼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20건에서 30건으로 늘렸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토바이 위에 있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먹었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배달하느라 바빴거든요. 몸이 점점 망가졌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도 부어올랐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죠.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여보, 얼굴이 왜 이래? 살이 다 빠졌잖아.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요즘 운동 많이 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넉 달째 되던 날, 저는 성호 씨를 강남역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성호 씨도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형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게요. 요즘 수수료도 깎이고 젊은 친구들은 자꾸 들어오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네요. 맞아요. 저도 예전보다 2배로 뛰는데 수입은 그대로인데요.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위로가 됐죠. 그날 성호 씨가 다른 라이더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65살 석준영이라는 분이었어요. 준영 씨는 1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대요. 저는 낮에 가게하고 저녁에 배달 나가요. 안 그러면 세금도 못 내요. 준영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똑같았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셋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면 어떨까요? 성호 씨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위험한 길은 서로 알려주고 좋은 배달존도 공유하고요. 저는 찬성했어요. 준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우리 셋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어요. 어느 구역에 주문이 많은지, 어느 시간대가 효율적인지, 어느 식당이 빨리 음식을 내주는지. 작은 정보들이었지만 큰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 준영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서초대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망가졌죠.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수리비가 이번 달 수입의 절반인데. 준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와 성호 씨는 돈을 모아서 준영 씨를 도왔어요. 10만 원씩 보태서 수리비를 냈죠. 고맙습니다. 형님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우리끼리 서로 챙겨야죠. 누가 우릴 챙겨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5달째 되던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40대, 50대 실직자가 6개월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떴어요. 20대, 30대 배달 라이더가 3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층까지 배달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까지 여기로 몰려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체력으로는 절대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강남역 앞에서 젊은 라이더들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26살쯤 되는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쌩쌩 몰고 다녔죠. 그들은 빨랐어요. 저보다 2배는 빠르게 배달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강남 테헤란로에서 주문 경쟁이 붙었어요. 똑같은 식당에서 주문이 10개가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라이더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라이더가 먼저 주문을 낚아챘어요. 저는 한 발 늦었죠. 그 청년은 웃으며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젊은이들한테 밀리는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토바이 위에 있었죠. 6달째 되던 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다간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일을 그만두면 굶어 죽고 계속하면 몸이 망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일 그만두래.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그럼 그만둬. 우리 어떻게든 살아보자. 어떻게 살아? 월세도 못 내는데.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막막했어요. 그날 밤 성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수 씨, 내일 우리 셋이 모여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성호 씨와 준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형님? 현수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순 없잖아요. 성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준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같은 라이더들끼리 뭉쳐서 작은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고 다친 사람 있으면 지원해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주변 라이더들한테 물어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요. 10명만 모여도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부터 주변 라이더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뭉친다고 회사가 바뀌나요? 하지만 몇몇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나이 든 라이더들은 공감했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기면 좋겠어요. 한 달 후, 우리는 15명의 라이더를 모았어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늙은 라이더들이었죠. 우리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서초구 반포동 지금 주문 많아요. 강남대로 사고 났어요. 우회하세요. 오늘 비 온다니까 조심하세요. 작은 정보들이었지만 큰 도움이 됐어요. 사고도 줄었고 효율도 올랐죠. 7달째 되던 날 우리 모임에 젊은 라이더 한 명이 들어왔어요. 61살 윤태민이라는 분이었어요. 명예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끼워주세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우리는 태민 씨를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 우리는 16명이 됐죠. 어느 날 성호 씨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죠. 우리는 모두 병실로 달려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제 망했어. 다리 부러지면 한두 달은 일 못하는데. 성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성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형님 목까지 할게요. 치료비도 우리가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16명은 각자 10만 원씩 모았어요. 160만 원. 그걸 성호 씨한테 건넸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성호 씨가 울먹였어요. 우리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 8달째 되던 날 플랫폼 회사에서 또 정책을 바꿨어요. 배달 수수료를 추가로 5% 인하합니다. 라이더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항해 집회가 열렸죠. 저도 참여했어요.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플랫폼 회사 앞에 모였어요. 우리 목숨 걸고 뛰는데 수수료를 또 깎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회사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경찰이 나와서 해산 명령을 내렸죠. 우리는 허탈하게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저 숫자일 뿐이구나. 회사한테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도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그리고 배달을 계속했죠. 9달째 되던 날 준영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역 언론사에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취재하러 온대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60대, 70대 배달 라이더들의 생존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죠. 어르신들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댓글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한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라이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니. 10달째 되던 날 우리는 정식으로 라이더 협동조합을 등록했어요. 이름은 함께 라이더였죠. 회원은 30명으로 늘었어요.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다친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플랫폼 회사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수수료 인하 철회, 안전 장비 지원, 보험 확대. 우리의 요구를 담아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처음에는 회사가 거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호소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석 달 후 마침내 회사가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수수료 인하 철회와 안전 장비 지원.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은 승리였죠. 우리가 해냈어요. 성호 씨가 울먹였어요. 다리가 완전히 나은 후 다시 배달에 복귀한 상태였죠. 맞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1년째 되던 날 저는 배달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처음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가 떠올랐죠. 무섭고 막막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수입도 넉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길 위에서 저는 배웠어요. 서로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어요. 60이 넘어서 배달 라이더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끝이 아니구나.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 성호 씨, 준영 씨, 태민 씨.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같은 길 위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들. 저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반짝였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다음 배달을 향해 달렸죠. 62살 김현수. 배달 라이더. 저는 오늘도 이 길 위에 있어요.